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짧게 한번 촬영해 볼게요.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이 Production Externality 설명하면서 가해기업과 피해기업이 이렇게 있을 때 왜 이렇게 Private Marginal Cost나 Social Marginal Cost 간에 서로 간에 Divergence가 발생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했는데 일단 그 가해기업의 이 Social Marginal Cost랑 Private Marginal Cost 간의 괴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서로 다른 example을 제가 만들어내면서 좀 헷갈렸을 텐데, 만약에 첫 번째 기업의 cost function이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요, Q1 제곱에 알파 Q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term이 Q1에 관해서 independent 하면은 첫 번째 기업의 Private Marginal Cost나 Social Marginal Cost 간의 괴리가 생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기업의 이 괴리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왜냐? 이렇게 생겼든 또는 알파 Q1 곱하기 Q2 이렇게 두 번째 term이 첫 번째 기업의 cost function의 두 번째 term이 Q1에 관해서 이렇게 depend 하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괴리가 생긴다는 걸 쉽게 이해해 줄 수가 있는데요. 왜냐? 두 번째 기업의 private marginal cost는 이 두 번째 기업은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 cost function은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C2에 관해서 만약에 이게 Q2 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private marginal cost는 그냥 2 곱하기 Q2가 돼요. 이거 미분한 값이야. 그런데 social marginal cost는 두 번째 기업이 Q2를 증가시킴으로써 이렇게 additionally 커스트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Q2에다가 알파 곱하기 Q1이 돼요. 자, 그래서 알파가 0보다 크면은요, 즉 두 번째 기업의 생산이 첫 번째 기업의 생산에 네거티브 임팩트가 있을 경우에 SMC가 PMC보다 위에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기업의 커스트 펑션의 두 번째 term이 Q1에 대해서 independent 하면은 둘 간의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두 번째 term이 Q1에 관해서도 dependent 하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런 divergence가 생기는데, PMC1은요 지금 첫 번째 기업이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할 때 두 번째 기업이 이 social marginal cost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private marginal cost를 생각해서 socially efficient한 것보다 이렇게 과잉 생산하게 되거든요. P랑 즉 marginal revenue랑 자신의 MC랑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죠. Q2 hat으로. 즉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Q2에다가 Q2 hat을 집어넣으면요, 그러면은 Q1 squared 플러스 알파 Q1 Q2 hat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은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Q1을 결정할 때 자신의 cost function은 두 번째 기업이 Q2 hat만큼 생산할 걸 알기 때문에 이걸 갖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MC1은 2 곱하기 Q1 더하기 알파 Q2 hat이에요. 그런데 social marginal cost function은 뭐냐면, 우리가 이 social cost를 결정할 때에는 그 사회 전체의 이 production을 통해서 발생되는 surplus가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Q1, Q2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즉, 두 번째 기업이 Q2 hat 이렇게 과잉 생산이 아니고 Q2 star만큼 생산할 때요, 그때 첫 번째 기업이 자신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발생되는 marginal cost는 C1, Q1은 Q2 star죠. 그래서 Q1 제곱에 알파 Q1 Q2 스타일. 그래서 발생되는 socially efficient marginal cost는 이 Q1에다가 알파 Q2 스타일.
근데 우리가 아까 봐다시피 Q2star가 더 크죠. Q2star가 더 작죠. Q2hab보다. 그러니까 EMC가 Social Marginal Cost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괴리는 첫 번째 기업이 알아서 스스로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을 결정할 때 두 번째 기업이 이렇게 과잉 생산을 할 걸 생각하고서 알아서 생산량을 줄인다는 거죠. 왜냐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코스트가 그만큼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소셜리 이피션트한 생산량을 결정할 때는 두 번째 기업 소셜 플래너가 생산량을 줄이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에서 Q1을 생산할 때 나오는 마지널 코스트 그만큼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에 비해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첫 번째 기업의 cost 펑션이 이렇게 알파 Q2, 즉 두 번째 term이 Q1에 관해서 independent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걸 derivative 취해주면 결국에 이거나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private marginal cost나 social marginal cost가 서로 동일하게 돼요. 즉 여기서 괴리는 발생할 수 있어도 여기서 괴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뒤에 이그샘플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한 거고, 이그샘플 하나 볼게요. 여기서 이것도 역시 이제 production externality를 다루고 있는데 두 개의 firm이 있어요. 화학공장, 그 다음에 전자회사요. 화학공장이 10만 원에 팔리는 제품 생산하고 X톤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X squared. 그리고 1톤을 생산할 때마다 나오는 1kg의 오염물이 있는데요. X만큼 생산하면 X만큼의 오염물이 나오는 거죠. 이걸 그냥 흘러버릴 수도 있고 또는 2만 원씩 추가 비용을 통해서 깨끗하게 청정 처리한 다음에 배출할 수도 있어요. 오염물을 만약에 S만큼 방출했다 그러면은 인근 전자회사한테 S 스퀘어드만큼 추가 비용이 들거든요. 전자회사 역시 단위당 10만 원에 팔리는 제품 Y만큼 생산하는데 이거에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만큼. 그러면 이제 두 기업의 profit function을 한번 써줄까요? 파이 1과 파이 2. 파이 1은 첫 번째 기업은 화학공장, 두 번째 기업 전자회사. 파이 1은 10 곱하기 x. 그 다음에 총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 일단 x만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만큼의 청정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데 x만큼 생산해서 만약에 x가 5만큼인데 이 중에 오염물질을 1만큼만 방출했다. 그러면은 4만큼은 이제 청정 처리 후 배출한 거니까 추가 비용이 2 곱하기 4, 8만큼 되죠. 그러니까 이 뒤에 나와 있는 term은 x-s가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업의 그 cost function은 x squared 2 곱하기 x-s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단위 비용, 단위 unit price 거기다 y 곱해주고 생산 비용이 2분의 1의 y squared 생산 비용이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externality는 minus s squared. 첫 번째 기업이 s만큼 오염물질 발생하면 이만큼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기업의 생산 비용은 2분의 1 y 제곱에 플러스 s 제곱. 여기 보면은 두 번째 term이 y랑 그 independent 하죠.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기업이 아까 전에 example처럼 아까 전에 두 번째 기업이었죠. 근데 어쨌든 어떤 한 기업의 생산이
다른 기업한테 이렇게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가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 피해 산업의 SMC랑 PMC 간의 차이가 없어요. 자, 요거 한번 경쟁 시장의 자원 배분 일단 먼저 생각해 보면은 경쟁 시장의 자원 배분 지금 첫 번째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X랑 S를 선택하죠. 그래서 잘 보면은 S는 그러니까 기업 첫 번째 기업의 이윤 함수는 S에 관해서 증가 함수예요. 근데 오염물질 S는 X를 넘어설 수가 없죠. 더 많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증가 함수니까 S에 관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는 S를 그냥 X로 맞춰주는 거겠죠. 즉 모든 발생하는 오염물질 그대로 배출하는 거, 청정 처리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첫 번째 기업의 이윤 함수는 10x-x가 되니까 이 이윤 극대화하는 x는 5가 되겠죠. 3이라고 했나? 그럼 두 번째 기업은 자신이 y를 결정할 때 이게 이제 y랑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미 벌써 5만큼의 5kg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거 알고 있죠. and y 마이너스 25. 즉 y를 증가시킬 때 발생되는 마지널 코스트는 예전과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 squared가 그냥 squared가 아니고 여기다가 squared 곱하기 y 즉 이 발생되는 externality가 두 번째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더 증가한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전처럼 SMC랑 PMC 간에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두 번째 기업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첫 번째 기업이 최대한 많이 방출할 걸 감안해서 Y를 결정하니까요. 그런데 socially efficient한 점에서는 생산량이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예전보다는 줄어들거든요. 인투이티블리하게. 그러니까 SMC가 그만큼 더 작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example에서는 요거니까 y has은 10이 되겠죠. 10개 생산하는 거요. 실제 10개 생산하는 게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10개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이윤이 0보다 크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죠. 0 집어넣어 주면은 25죠. 0보다 크니까 셧다운 하는 것보다는 10만큼 생산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첫 번째 기업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5랑 10 이게 이제 그 경쟁 시장에서 즉 주어진 가격 이렇게 있을 때 얼마큼 생산하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되고 이왕 이것도 중간에 하다 말았는데 대칭적인 내시 균형은 아까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 학생 I번째 학생이 상대방은 전부 다 X만큼 노력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XI랑 given X 그럼 payoff function이 상에 대한 value 좋은 학점을 받았을 때 value 그 다음에 XI를 X 바로 이제 나눠주면 X 바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나머지는 전부 다 X스타만큼 노력하니까요. n-1명은 X스타만큼 그 다음에 자신은 XI 그래서 X바가 이렇게 결정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I의 제곱 페어 펑션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X스타가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X스타만큼 노력하는 게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들이 n-1명의 학생들이 전부 다 X스타만큼 노력을 했을 때
플레이어 I, 그러니까 학생, I번째 학생도 이 주어진 점에서 이탈할 요인이 없어야 돼요. 즉, XI를 X스타로 선택하는 게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UI를 XI에 관해서 미분해 준 다음에 이거를 이 미분한 값이 XI가 X스타일 때 제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equation 미분한 거 이거 미분한 거 집어넣어주고 XI에다가 X스타일 때 0이 된다. 만약에 이게 0보다 크게 또는 작거나 이렇게 되면은 노력을 더 많이 하거나 또는 더 적게 할 인센티브가 존재하죠. X스타보다. 그러니까 X스타는 학생 I가 여기서 디비에이트 할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균형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제로가 된다는 점. 이 이케이션을 풀어주면은 X스타는 X스타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아까 알파 곱하기 n-1 over n 이만큼 노력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의 가치, 즉 좋은 학점을 받으면 받을수록 알파가, 그러니까 밸류가 증가할 경우에 더 많이 노력하죠.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해질수록, 즉 학생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많이 노력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파레토 최저 공부 시간은 파레토 최저가 이제 전부 다 더해준 다음에 모든 학생들의 유틸리티를 전부 다 더해주고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첫 번째 학생부터 n번째 학생까지 노력 시간을 어떻게 이제 분배해야 총합을 극대화시키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UI를 전부 다 더해주면은 알파 I over X bar I는 1 I의 제곱. 그래서 알파랑 X바는 지금 이 I에 관해서 summation I에 관해서 constant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XI에 가서 다 더해주면은 N 곱하기 X바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XI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X바 캔슬 돼서 처음 거는 constant 알파 곱하기 N, 두 번째 거는 이제 XI에 관한 함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XI 각각의 사람들의 커스트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게 모든 XI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게 전체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즉 파레토 최적 공부 시간인 거 알 수 있어요. 인투이션 너무나 간단하죠. 어차피 학생들이 노력해봤자 상에 대한 밸류 알파는 변화가 없거든요. 이왕 지금 그러니까 알파만큼의 서플러스가 있는데 서로 더 노력해가지고 이 알파만큼의 서플러스를 가져가려는 그런 게임이죠. 그런데 X는 계속 이렇게 비용을 발생시키니까 차라리 노력 다 안 하고 알파를 n분의 1로 가져가는 게 그게 최적인 걸, socially efficient한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커스트에 불과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에컬러프가 얘기한 red race problem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가 존재하는데요. 그 이유는 상대방이 커스트를 더 늘리면 늘릴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할수록 나의 추가적인 커스트가 증가한다는 거죠. 왜냐면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상을 누가 가져갈지를 relative rank로 그러니까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은 그 추가적인 커스트가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에 관한 example 그러니까 우리가 내시균형과 파레토 최적 공부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랑 똑같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가적인 노력, 불필요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socially efficient한 거 아까 X 자꾸 이거 X 스타는 efficient한 거 김영석 교수님 노테이션에서 김영석 교수님 책 노테이션에서 X 햇이 그 개인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
스타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거. 사회적으로 최적인 건 0인데 xhat은 0보다 큰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왕 녹화 시작한 김에 한 5분만 잠깐만 더 얘기해서 이거에 관한 그 externality problem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시장에 맡겨두면은 welfare theorem이 예측하는 거랑 달리 그 결과가 efficient allocation이 항상 market equilibrium allocation이 항상 efficient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efficiency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전 분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만약에 consumption externality가 있을 경우에 왜 inefficiency가 발생하냐? 만약에 negative externality가 있을 경우에 social benefit이 private benefit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고, 만약에 production negative externality가 있을 때는 역시 그 social marginal cost가 private marginal cost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marginal cost 사람들이 socially efficient한 레벨보다 더 social marginal cost가 더 크니까요. social marginal cost.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거티브 엑스턴, 이거 되게 헷갈리네. 네거티브 엑스턴얼티가 있을 때,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가 더 크죠. 그러니까, 원래는 더 적게 생산해야 되는데 더 과잉 생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텍스는 수요일날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걸로 하고, 쿼터라고 불리는 총량 규제, 그 다음에 통합하는 거, merger.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쿼터의 아이디어는 너무나 간단해요. 이렇게 가해 산업에서 이피션트한 것보다 추가적으로 과잉 생산이 들어가는 걸 만약에 정부가 알고 있으면은 이 가해 산업에서 발생되는 총 생산량을 큐트스타 이상 할 수 없게 이렇게 제한을 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두 번째 이 산업에서 발생되는 총 생산량은 디맨드는 이게 항상 위에 있고 마지널 코스트는 여기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는 여기 있는데요. 즉 Q를 계속 늘려가다가 큐트 스타 이상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딱 여기서 이 쿼터에서 딱 주어진 여기만큼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피해 산업에서는요. 피해 산업에서는 원래 그런 규제가 없을 경우에 가해 산업에서 큐트 햄만큼 이렇게 과잉 생산이 발생하는 걸 예측하고 그러니까 프라이빗 코스트가 이만큼 높은 거죠. 소셜리 코스트. 이거 SMC1은 즉 PMC1이 그래서 이제 큐트에 관해서 프레딕션이 들어가는데요. 큐트 스타. efficient한 양만큼 생산했을 때 발생되는 마지널 코스트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기업이 이 총량 규제에 인해서 큐트스타까지밖에 생산을 못하면은 이 PMC1이 SMC1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피해 산업에서도 Q1 스타까지 생산이 이루어지게 돼요. 가격은 P1 스타에서 결정되게 되고요. PMC1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발생되는 모든 데드웨이 로스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쿼터는 되게 일반적인 그런 regulatory strategy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externality가 있을 때 우리가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strategy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은 정부가 이 demand랑 각각의 cost function에 대해서 기업의 cost function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규제가 Q2 스타까지 딱 이렇게 들어가는 이 이상 생산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잘못 측정해서 Q2 해까지만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한다면요. 그러면은 SMC, 최적 생산점은 Q2 스타인데, 즉, 더 과소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사회적인 자중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니고,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요. 원래 그 Q2 head, 만약에 더 최적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 그럴 경우에 private marginal cost는 이만큼, q 스타만큼 최적으로 생산했을 때 SMC 이만큼. 근데 지금은 Q2 head, 최적 생산보다 더 적게 생산해요. 그러니까 PMC1은 더 내려오는 거죠. Q2 프라임이었네. Q2 프라임. 그렇죠. 그 사회적인 최적인 그 소셜 커스트보다 프라이빗 마지널 커스트가 이제 더 낮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A1 이 점에 해당되는 Q1 스타만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량을 더 늘리게 되는 거죠. Q1 프라임만큼. 자, 그래서 발생되는 자중 손실이 또 있죠. 원래 요만큼 생산돼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요만큼의 자중 손실이 또 발생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규제, 총량 규제는 되게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냥 퀀티티에 관해서 규제를 걸어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프라이스 생각하지 말고 되게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게 정확하게 inefficiency를 제거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만큼 커스트에 관해서 그리고 또는 디맨드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점.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이제 merge인데요. merge는 아이디어 역시 간단해요. 만약에 이 두 기업 간에 자신의 이윤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inefficiency가 있다고 하면은 이 두 기업을 통합해 버리면은 결국 우리가 socially efficient한 그 문제나 이 통합된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는 서로 동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생되는 inefficiency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그 production externality가 있을 때 그 기업의 그 이윤 함수는 E1 곱하기 Q1, C1을 아까 어떻게 됐냐면 Q1 스케일 알파 Q1 Q2. 근데 이제 Q1을 결정할 때 이것만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고 Q2, Q2, Q2 스케일. 두 번째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만약에 두 기업이 서로 통합했을 경우 이 merged entity의 총 이윤은 이만큼 되니까요. 그래서 총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first order condition 생각해 보면은 파이를 Q1에 관해서 미분했을 경우 그 다음에 Q2에 관해서 미분했을 경우 0이 돼야겠죠. first order condition. 그러니까 E1 마이너스 2Q1 마이너스 알파 Q2 그 다음에 여기서는 A2 마이너스 Q2 그게 다 0이 돼야 되겠죠. Q2 오케이. 그래서 Q2는 E2 over 2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주고 Q1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Q1은 P1 마이너스 알파 P2 over 2 이만큼 생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합된 기업의 그 목적 함수는 총 이윤 함수는요. Pareto efficient한 우리가 socially optimal allocation을 구할 때
이 목적 함수랑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역시 efficiency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는 summary exercise를 하나 풀어보면은 아까 이 각각의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쟁 시장에서 X랑 Y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다음에 얼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알아봤는데 파레토 최적 자원 배분 한번 구해보면은 우리 이게 합병한 후 자원 배분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파이 1, 파이 2 둘 다 더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아까 파이 1은 그 다음에 파이 2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총 이윤을 극대화해주는 X, Y, 오염물질 얼만큼 배출할지 S. 이걸 결정하는 거 생각해보면은 X가 이제 X는 이것 좀 정리해주면 8X 마이너스 X 플러스 2S 마이너스 S 큐 X랑 S랑 Y term을 각자 이렇게 분리해서 써주면은 이제 너무나 쉽죠. 그냥 3개 이차함수 그냥 합이니까 x는 4개, s는 하나, y는 10개. 자, 그래서 예전보다 좀 덜 생산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오염물질은 원래 5개 생산하면 5개 다 배출했는데 이제 3개는 깨끗하게 처리해서 버리는 걸로, 처리하는 걸로, 하나만 버리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사회적인 최적이고, 결국 이 사회적인 최적 배분이, 이 두 기업의, 총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원 배분인 거 알 수 있어요. 아까 그래프로 해석을 해주면은, 첫 번째 기업의 P1은 10으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업의 marginal cost랑 social marginal cost는 변함이 없어요. 그냥 2분의 1에 첫 번째 기업이 아니고 두 번째 기업이요. 즉 피해를 받는 피해 기업이에요. 두 번째 기업 y squared가 social 그 전체 cost였는데 이거에 미분한 거 y. 딱 만나는 지점 10개. 사회적인 최적이나 그다음에 사회적인 최적이나 경쟁 시장의 자원 배분이 서로 똑같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기업 T1도 역시 10인데 그래서 경쟁 시장일 경우에는 자신의 그 cost 즉 얼마였죠? 그러니까 x제곱 그래서 그거의 미분한 값 2x PMC는 2 곱하기 x 그러니까 5개 생산한 반면에 SMC는 이제 SMC는 총 발생되는 cost는 x제곱에다가 플러스 2 x 마이너스 s니까요. s는 지금 뭐 하나 오염물질 배출하는 게 최적이니까 x제곱에 2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거의 데리베티브는 2x 플러스 2 이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 알 수 있죠. 플러스 2 그래서 만나는 점이 4 자신의 이윤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적으로 추가적으로 과잉 생산이 발생하는 거 알 수 있죠. 왜냐? SMC랑 PMC 간에 서로 간에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게 환경 오염과 관련해주는 함의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산업조직론에서 좀 다룰 만한 주제인데 이 vertical integration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두 기업이 통합을 하게 되면은 일단 단점은 그만큼 이 기업의 그 마켓 파워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소비자들이 이제 이 마켓 파워가 증가됨으로써 가격에 대해서 좀 그 높게 부과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노폴리에서 발생되는 마진 그 데드웨이 로스처럼 사회적인 후생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한 기업이 이렇게 마켓 파워가 증가하게 되면요. 그런 커스트가 있는 반면에 베네핏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기업이 통합을 했다 그러면은 둘 기업 간의 트랜잭션 커스트가 줄어드는 그런 장점도 있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경 오염 비용이 안쪽에서 기업 내부에서 인터널라이즈 되니까 알아서 환경 오염 비용이 줄어드는 그러한 베네핏도 우리가 생각해 봐줄 수가 있어요. 뭐 산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풋을 생산하는 기업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업으로부터 인풋을 받아가지고 아웃풋을 생산하는 기업 또 다른 기업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고 하죠.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다르게 생산되는 그 기업 프로세스를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vertical integration이 되면은 또 생기는 그 베네핏이 있죠. 뭐 그냥 이건 넘어갈게요. 뭐 어쨌든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된 다음에 발생되는 비용과 효용, 그 베네핏 이런 거는 이제 산업적인 주제인데 환경 오염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정부의 총량 규제 기준은 여기서 지금 총량 규제 기준은 S가 이제 externality를 발생시키는 건데 오염 물질을 1개 이상, 1kg 이상 배출하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면요. 그러면은 이제 알아서 이 efficiency가 회복이 되거든요. 1개 이상 배출을 못한다. 그럴 경우 S에다 이제 1을 집어넣어야죠. 왜냐면은 첫 번째 기업은 최대한 배출하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깨끗하게 만들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럼 이제 S에다 1 집어넣고 X를 얼만큼 극대화시킬까 생각해보면은 X가 4인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의 이윤함수는 X랑 상관이 없으니까 Y는 여전히 10. 그래서 efficiency에서 그러니까 이 파레토 최적에서 자원 배분이 그대로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주제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한번 다뤄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